아휴, 이 비린내 좀 보세요. 어머니, 이런 장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체면도 좀 생각하시죠? 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 상인들이 슬쩍 쳐다봅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손이 평생 고생만 했지.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버텼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뿐이구나. 미경 씨,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미경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이 나이에 생선 장사나 하시면서 우리까지 창피하게 만드시잖아요. 정희는 여전히 묵묵히 생선을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저 아이는 모르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절을 살아왔는지.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정희의 눈빛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미경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모님이 시장에서 생선 파신다고 하니까 다들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좀 그만하시면 안 되나요? 미경아, 그만해.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죄송스러운 마음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골목길에서 손수레 끄는 소리가 덜컹거리며 울려 퍼집니다. 70줄에 접어든 김정희가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자신의 좌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에서는 오랫동안 밴 비린내가 코끝을 찌르고 거칠어서 터진 손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더욱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좌판을 펼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시작이구나. 생선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진열하는 모습에는 수십 년간 이어온 숙련된 손놀림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단순한 생선장수 할머니와는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 정희의 아들 박준호가 나타납니다. 45살의 준호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무 일찍 온 거 아니냐? 회사 가려면 아직 시간 있잖아. 정희가 생선을 만지던 손을 닦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어딘가 어둡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너무 한심해요. 그때 며느리 윤미경이 나타납니다. 40대 초반의 미경은 짙은 화장에 값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언제나처럼 불쾌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휴, 이 비린내 좀 보세요. 어머니, 이런 장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체면도 좀 생각하시죠. 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 상인들이 슬쩍 쳐다봅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손이 평생 고생만 했지.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버텼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뿐이구나. 미경 씨,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미경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이 나이에 생선 장사나 하시면서 우리까지 창피하게 만드시잖아요. 정희는 여전히 묵묵히 생선을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저 아이는 모르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절을 살아왔는지.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정희의 눈빛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미경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모님이 시장에서 생선 파신다고 하니까 다들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좀 그만하시면 안 되나요? 미경아, 그만해.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죄송스러운 마음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저들은 모르겠지. 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리고 다시 생선 정리에 집중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참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시장 한편에서 정희를 지켜보던 다른 상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찹니다. 저런 며느리를 두시고 정희 언니가 불쌍해. 하지만 정희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는 듯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마치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주일 후 오후 2시쯤 정희가 평소보다 일찍 좌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오랜 친구인 최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정희와 비슷한 나이로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수십 년을 함께 보낸 사이였습니다. 정희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와 함께 시장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희야, 어제 내 조카가 증권회사에서 일하는데 말이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우연히 대한수산 이야기가 나왔다더라. 그런데 말이야, 예전에 내가 그 회사 세웠다고 했잖아. 정희의 몸이 순간 굳어집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다. 대한수산. 그게 왜? 정희가 애써 담담한 척하며 물어봅니다. 조카 말로는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된 지분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것도 상당한 액수라고 하더라. 순자의 말에 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정희야, 혹시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맞았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남편과 함께 대한수산을 창업한 공동 창업주였습니다. 당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시작한 작은 수산업체가 전국 규모로 성장했을 때 정희는 실질적인 경영 파트너였습니다. 순자야, 그런 이야기 어디서 주워들었다고. 정희가 시치미를 때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눈치를 챈 상태였습니다. 정희야, 나랑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모르겠어? 내 표정만 봐도 알겠다. 그 증서 아직 가지고 있구나? 순자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조카 말로는 지금 그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더라. 내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순자야, 그때 일은 너무 복잡했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사업 파트너들이 나를 밀어내려 했지.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희가 말을 멈춥니다. 법적으로는 뭔데? 순자가 조급하게 물어봅니다. 내 지분 15%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야. 다만 내가 경영에서 손을 뗀다는 조건으로 그냥 둔 거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순자의 눈이 커집니다. 정희야, 조카 말로는 대한수산이 지금 시가총액이 200억이 넘는다더라. 그럼 내 지분이 적어도 30억은 넘는다는 거 아니야? 30억? 정희가 놀라며 되묻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자신이 매일 새벽마다 끌고 나오는 손수레, 하루 종일 팔아봐야 10만 원 남짓한 생선들, 며느리의 무시와 아들의 무력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희야, 그 증서 어디 있어? 혹시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순자가 흥분해서 물어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집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오래된 서류 가방에 넣어둔 게 있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30억짜리 증서. 이걸 꺼내는 날 세상은 뒤집히겠지. 하지만 욕심만 가득한 자식들이라면? 그럼 당장 확인해봐야지. 정희야, 너 이거 대박이야. 순자가 손뼉을 치며 말합니다.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순자야, 그런데 말이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만약에 정말 그 돈이 있다면 내 며느리가 어떻게 굴까? 그리고 아들은 과연 나를 위해서 설 수 있을까? 순자도 정희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아, 그래. 미경 씨 성격이 워낙. 순자가 말끝을 흐립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미경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하고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순자야,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있어. 진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정희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만약에 정말 그 돈을 찾게 된다면 그때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순자는 정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정희야,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옆에 있을게.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30억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납니다. 그래,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그 증서가 정말 유효한지.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가? 나를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정희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그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2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정희는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내며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가방에서는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가방을 열자 여러 가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사진, 대한수산 창업 당시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맨 밑에서 두툼한 봉투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식 출자 증서라고 적힌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수산 주식회사, 지분율 15%. 정희가 중얼거리며 증서를 살펴봅니다. 하단에는 현재 평가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가액 30억 원. 정희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경이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안방 문틈으로 정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미경은 시어머니가 뭔가 중요한 서류를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미경은 살금살금 문 가까이로 다가가서 엿보려 했지만 정희가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장롱 안쪽으로 밀어넣는 바람에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증서 같은 것이었고 거기에 큰 숫자가 적혀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미경이 문을 살짝 열며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놀라며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아, 미경아. 그냥 옛날 물건들 정리하고 있었어. 정희가 애써 태어난 척 말합니다. 하지만 미경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중요한 서류라도 있으신가요? 아까 뭔가 보고 계시던데. 미경이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물어봅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예전 사진들. 정희가 둘러대려 하지만 미경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숨기실 게 뭐 있어요? 가족끼리는 뭐든지 공유해야죠. 미경의 목소리에는 의심스러운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이렇게 들킬 수는 없어. 정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미경을 바라봅니다. 미경아, 정말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 정희가 웃으며 말하지만 미경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입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 준호가 옆에 누워있자 미경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셨어. 미경이 준호의 팔을 흔들며 말합니다. 뭐가 이상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준호가 피곤한 듯 대답합니다. 아니야,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 중요한 서류를 보고 계셨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급하게 숨기시더라고.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준호는 몸을 돌려 미경을 바라봅니다. 그게 뭐 대수야? 어머니도 개인적인 게 있을 수 있잖아. 여보, 혹시 그게 돈이나 땅 같은 거일 수도 있어. 미경의 눈이 번뜩입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숨기고 계신 재산이 있는 건 아닐까? 미경아, 그런 생각하지 마. 어머니가 무슨 숨길 재산이 있겠어?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분이. 준호가 말하다가 멈춥니다. 아니야, 여보. 분명히 뭔가 있어. 내가 봤거든. 분명히 증서 같은 거였어. 거기에 큰 숫자도 적혀 있었고. 미경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준호는 한숨을 쉽니다. 설마 그런 게 있겠어? 만약에 정말 돈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셨겠어? 그게 바로 이상한 거야. 왜 숨기고 계실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미경이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납니다. 내일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한편 안방에서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30억의 주인이라는 거구나.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던 미경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굴까? 정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마 태도가 180도 바뀔 거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정희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지켜봐야 해. 미경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준호가 정말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아들인지.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희의 방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정희가 시장에 나간 사이에 뭔가 단서를 찾아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그런 미경의 심리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정희가 시장으로 향하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어. 시장에 도착한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선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잃었던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사흘 후 시장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정희가 생선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단단히 마음먹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경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슬쩍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닦으며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뭔 말인데, 미경아? 어머니, 며칠 전에 방에서 보신 그 서류. 그게 뭐예요? 미경이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정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무슨 서류 말이냐? 나는 별거 본 게 없는데. 정희가 둘러대려 하지만 미경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머니, 저 바보 아니에요. 분명히 증서 같은 거 보고 계셨잖아요. 거기에 큰 숫자도 적혀 있었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주변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구경거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민망해합니다. 미경아,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듣잖아. 하지만 미경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왜요? 뭐가 부끄러운 게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숨기고 계신 게 있으면 저희가 알 권리 있잖아요. 무슨 숨길 게 있다고 그래. 나는 정말 모르겠다. 정희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미는 중이었습니다. 미경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머니, 그거 다 저희 목 아닙니까? 어머니 혼자서 숨겨두실 게 뭐가 있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이 말에 정희의 눈빛이 변합니다. 가족이라고?
평소에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정희가 속으로 생각하며 미경을 쳐다봅니다. 미경아, 가족이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냐? 정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섞입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러면 되나? 정희 언니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저래? 미경은 주변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압박합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땅이에요? 아니면 예금이에요? 아니면 주식 같은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저 뭐 잘못했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미경이 되레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숨기고 계시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미경아, 뭘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구경하잖아. 여보, 어머니한테서 중요한 서류를 받다니까. 분명히 돈과 관련된 거예요. 미경이 남편을 붙잡으며 말합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당황합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있으세요? 정희는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키운 게 이 모양이구나. 욕심에 눈먼 자식들. 정희의 눈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너마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경이 다시 끼어듭니다. 어머니, 그냥 솔직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남인가요? 어머니 재산은 결국 저희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주변 상인들이 혀를 찹니다. 아이고, 저런 며느리를 봤나. 시어머니 재산을 벌써부터. 정희 언니가 불쌍해서 어떻게 봐. 정희는 주변의 수군거림과 며느리의 다그침, 그리고 아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봐야겠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인간들인지 확실히 보여주겠어. 미경아,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정희가 천천히 말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시잖아요. 미경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합니다. 30억. 그래, 이제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 때가 왔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미경아, 내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곧 그 돈이 정말 누구 것인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는 내 손에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을 거다.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소동은 곧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정희가 정말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며느리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재산이 30억에 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욕심쟁이들아, 너희가 원하는 걸 보여주마.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는 각오해야 할 거야.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그 서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미경은 조용히 침실에서 나와 정희의 방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깊은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달빛이 살짝 들어오는 방 안에서 미경은 장롱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호기심과 욕심이 더 컸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 가방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거야. 미경이 속으로 외치며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여러 서류들이 나왔고 맨 위에 있는 증서를 보는 순간 미경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한수산 주식회사 출자증서. 지분율 15%.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증서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입을 막고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평가액 30억 원. 30억? 미경이 입을 가리고 속삭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시어머니가 30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니. 미경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미경은 급하게 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모든 내용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뒤적거리며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창업 당시 지분 배분서, 김정혜 15%, 박영수 남편 20%, 기타 투자자들. 서류들을 보니 정의가 정말로 대한수산의 공동 창업주였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미경은 서류 가방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미경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요. 미경이 준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뭐야, 몇 시인데. 준호가 비몽사몽 중에 투덜거립니다. 여보, 대박이에요. 정말 대박. 미경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립니다. 뭐가 대박이라는 거야? 준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미경은 스마트폰을 준호에게 보여줍니다. 여보, 이거 봐요. 어머니가 숨겨둔 증서예요. 준호는 화면을 보더니 점점 눈이 커집니다. 이게 뭐야? 대한수산 주식 증서? 맞아요. 그런데 봐요. 평가액이 얼마인지. 미경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킵니다. 30억?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게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어머니 방에서 몰래. 미경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가 실제로는 30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미경이 준호의 팔을 붙잡으며 말합니다. 30억이면 집도 바꿀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 없고. 그런데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미경과 준호는 급하게 불을 끄고 조용히 했지만 정희는 이미 두 사람의 대화 일부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결국 들켰구나. 미경이 내 방을 뒤진 모양이지. 정희가 속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확인해 보니 서류 가방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정희가 침대에 앉으며 생각합니다. 30억을 알았으니 이제 본색을 드러낼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모르겠지. 이 돈이 정말 누구 손에 들어갈지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미경은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서 정희에게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오늘은 특별히 미역국도 끓였어요. 미경이 다정한 척하며 말합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예상했던 터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경아, 웬일이냐? 평소에 이렇게 안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평소에 너무 못해드린 것 같아서요. 미경이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도가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에서 돌아온 정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차분히 바라봅니다. 뭘 안다는 거냐? 대한수산 주식 말이에요. 30억짜리 주식. 미경이 마침내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내 방을 뒤진 거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우리가 남인가요? 정희는 며느리의 변한 태도를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예상한 대로구나. 돈을 보는 순간
180도 달라졌어.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미경아, 그게 정말 중요하냐?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30억이에요, 30억.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미경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순전히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떤 인간들인지 세상에 보여주겠어. 그날 오후 미경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정희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희 앞에서 미경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한 증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소용없어요. 저희가 다 봤거든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대한수산 지분 15%, 평가액 30억 원. 맞죠? 정희는 그 사진을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정말 그러고 싶었구나. 뭘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사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기셨어요? 바로 그때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미경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 부른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미경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인정하셨어요. 정말로 30억짜리 주식이 있다고요.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왜 시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셨어요? 준호야, 그건. 정희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미경이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 사실을 몰랐냐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믿지 못하셨던 거예요? 정희는 며느리의 변한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무시하더니 돈을 안 순간 말투부터 달라졌구나. 미경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정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 뭐 잘못했나요? 가족 간에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시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미경이 되레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러자 정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그 유명한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경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고 싶었다면 보여주마. 정희가 가방을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미경이 앞으로 다가서려 하자 정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그 전에 할 이야기가 있어. 정희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대한수산 출자 증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미경과 준호는 그 증서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거 맞죠? 이게 30억짜리 주식 증서. 미경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맞다.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전에 남편과 함께 세운 회사의 지분이야. 내가 직접 땀 흘려서 만든 회사다. 미경의 눈에서는 탐욕의 빛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죠.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관리? 정희가 미경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관리한다고? 당연히 가족이니까요. 이런 큰 돈은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미경이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준호도 덩달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미경 말이 맞아요. 이런 건 은행에서 전문 상담도 받아야 하고. 정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본색이 나오는구나. 어제까지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걱정해준다고. 미경아, 준호야.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걱정을 하는 거냐? 당연하죠.
미경이 즉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중요한 걸 혼자 감당하시기엔 너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주식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필요하면 일부 현금화도 하고. 미경이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웃다가 점점 크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왜 웃으세요? 준호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정말 재미있구나. 정희가 웃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시장에서 생선 파는 게 창피하다고 하더니 돈을 보는 순간 걱정이 된다고.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래, 맞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내 결정을 들어보겠니? 네, 어떤 결정이신데요? 미경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증서를 다시 가방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너희와는 상관없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말이 이해 안 되냐? 이 돈은 너희 손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정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겼습니다. 미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가족 아닌가요? 가족? 정희가 되물었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지? 그건. 미경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미경아, 내 진짜 모습을 이제 확실히 알겠어. 그리고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다. 어머니, 준호가 당황해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미경은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눈앞에 있던 30억이 갑자기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30억이라는 거액이 눈앞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밤새 뒤척였던 것입니다. 미경은 정희가 시장에 나간 틈을 타서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대표님? 저 윤미경이에요.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 상대는 미경의 지인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한수산이라는 회사 아세요? 거기 주식을 현금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한수산요? 그거 요즘 대박 난 회사 아닙니까? 수산업계 대기업이죠. 혹시 거기 주식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미경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정희가 평소와 다름없이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랜 친구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어제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심상치 않네.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결국 터졌어. 미경이가 내 방을 뒤져서 증서를 찾아냈어. 어머, 정말?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진짜 끝을 봐야겠어. 정희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오늘 대한수산 본사에 전화해 볼 거야. 그 순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손녀 수빈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뵐 수 있을까요? 수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아, 물론이지. 할머니가 언제든지 환영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오후에 시장으로 갈게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붕어빵도 사갈게요. 수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희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수빈이가 온다네. 그 애만큼은 정말 다르구나. 그래, 수빈이는 정말 착하지. 할머니를 진심으로 아끼잖아.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쯤 20살의 대학생 수빈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수빈은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수빈이 정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우리 손녀가 왔구나. 정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수빈은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수빈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수빈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가 옛날에 사업을 했었단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업이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수산업이야. 내 할아버지와 함께 대한수산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해져서 할머니는 그냥 물러났단다. 정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회사가 있는 거예요? 수빈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있어.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된 지분도 아직 남아있고. 와,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사장님이셨던 거네요. 수빈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빈아. 정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 지분이 지금 상당한 가치가 있단다. 30억 정도.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30억요? 진짜요? 그런데 내 엄마가 그걸 알고 난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정희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습니다. 수빈은 즉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그 돈 때문에 할머니한테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구나.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시장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고 하더니 돈을 보는 순간 갑자기 걱정된다고 하네.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빈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달라요. 저는 할머니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할머니는 그냥 제 할머니예요.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빈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할머니가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이 집은 너한테 물려주려고 해. 네, 저한테요? 수빈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할머니 자체를 사랑해주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수빈아,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이건 할머니의 인생이고 할머니가 흘린 땀과 눈물이야. 그걸 내가 이어받을 수 있겠니? 정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을게요. 돈이 아니라 할머니의 인생을 말이에요. 그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끝을 낼 때가 왔구나. 미경이와 준호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다음 날 아침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수산 본사 앞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고 건물 앞은 순식간에 취재진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정희가 전날 밤 대한수산 이사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창업 멤버라는 사실과 지분 행사 의사를 밝힌 것이 언론에 알려진 것입니다. 대한수산 창업주 김정희 씨 출연. 30년 만에 복귀인가? 한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희는 수빈의 부축을 받으며 대한수산 본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입던 낡은 옷 대신 단정한 검정 정장을 입었지만 그 당당한 걸음걸이에서는 30년 전 창업주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저분이 김정희 씨입니까? 정말 대한수산을 창업하신 분인가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1995년 대한수산을 공동 창업한 김정희입니다. 오늘 30년 만에 제 권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사회실에서는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업 당시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김정희의 15% 지분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했습니다. 이사님들, 김정희 씨가 정말 오셨습니다. 지분 증서도 가져오셨고,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정희가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30년 전 창업 당시의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정희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준호도 황급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아침 뉴스를 보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곳에 오셨어요? 미경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이사회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미경 씨,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왔나?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게 저희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죠. 그 주식은 가족 전체의 것이잖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이사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에 정희는 30년 전 이 회사를 세웠던 그 여성 기업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미경 씨, 가족이라고 했지?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임원들과 기자들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거고. 미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사님들,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희가 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보유한 대한수산 지분 15%, 현재 평가액 30억 원을 모두 제 손녀 박수빈에게 양도합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못 들었나? 내 지분 전부를 수빈이에게 물려준다고 했어. 정희가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미경이 절규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모셨는데 저희 권리가 있잖아요. 정희는 미경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권리? 내가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저희 몫이잖아요.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경 씨.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나를 모신 게 아니야. 내가 눈독 들인 건 내 돈이었어. 준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준호야, 이미 늦었어. 내가 정말 어떤 아들인지 이미 다 봤어. 바로 그때 수빈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건 할머니의 인생이고 할머니의 꿈이에요. 제가 소중히 지킬게요. 정희는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마음 편히 갈 수 있겠구나.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30억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이사회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한수산 창업주 김정희 씨 30억 지분 손녀에게 정경양도, 며느리 상속 배제.
1시간 후 정희는 수빈과 함께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생선 좌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시장 일은 그만하셔도 돼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빈아. 이 일이 내 천직이야.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선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굴에는 진정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미경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30억이 정말 끝이야. 반면 정희는 수빈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이 돈으로 착한 일 많이 하렴. 네, 할머니. 할머니 뜻대로 할게요. 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은 무너졌고 진정한 사랑이 승리한 하루였습니다. 정의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차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